안녕하세요. 은빛사연입니다. 예전엔 명절이 오면 마음부터 바빴어요. 방 청소, 전 부치기, 딸이 좋아하는 나물 무치기까지. 그런데 지금은요. 명절이 다가오면 호텔 예약부터 떠올라요. 나이 들면 사람도 달라진다지만 저는 조용한 집이 좋아서 어느새 조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떠들썩한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TV 소리는 늘 작게 틀어두고요. 책을 읽다 말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했어요.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남편 없이 딸 지은이 하나 보고 살았죠. 힘들고 외로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아이 하나만 잘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참 고든 아이로 커졌죠. 지은이가 결혼했을 땐 속으론 많이 섭섭했지만 겉으론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부모니까요. 행복하게만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이 진심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삶은 조용히 흘러갔고 지은이는 가끔씩 연락을 해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돼요? 그 말 한마디면 그날은 괜히 집안 청소도 더 하게 되고 밑반찬도 한두 가지 더 만들어 놓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아닌 사위까지 함께 오는 날이면 그 고요한 하루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은이가 결혼한 첫 해였어요. 설 명절 아침 지은이랑 사위가 나란히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위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활짝 웃으며 제게 큰절을 했어요. 지은이보다 인사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싹싹한지 그날은 괜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불편함이 서서히 피어났어요.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은 한 짝씩 제각각, 양말은 거실 탁자 밑에 벗어놓고 TV 볼 땐 쿠션을 등 뒤로 3개씩 쌓아 소파에 거의 드러눕듯 기대고요. 식사 시간엔 어찌나 말을 많이 하는지. 어머니, 이거 간이 딱이에요. 근데 다음엔 고추 조금만 덜 넣어주세요. 매워서 눈물 납니다. 그 말이 농담이란 건 아는데 왜 그리 가볍게 들렸을까요? 말끝마다 웃음을 섞고 제 반응을 유쾌하게 끌어내려 애쓰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면서 어쩐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이는 오빠, 엄마는 그런 말 싫어해. 하며 웃고 넘기지만 그 웃음 속에도 엄마는 이해 좀 해줘야 되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거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사위 동현이의 낮고 큰 목소리, 지은아, 장모님 집은 너무 조용해서 우리 말소리 다 울려. 그 말에 괜히 손에 쥔 수세미를 놓치고 말았죠.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이 조용한 공간이 좋아서 혼자 살아왔는데요. 사위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의도 있고 지은이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요. 근데요, 어쩌면 그 사람은 제 공간에 너무 많은 소리를 남기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조용히 책장 넘기는 소리, 커피 잔을 테이블에 살짝 내려놓는 소리, 그런 걸 좋아하며 살아왔는데 사위는 늘 괜찮다, 괜찮다 하며 작은 소란을 괜찮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 부부가 돌아간 뒤 혼자서 식탁을 정리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이 집이 처음으로 낯설어지기 시작하네. 그렇게 두어 번의 명절이 지나고 그해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던 날이었어요.
식탁 위엔 마트 전단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냉장고엔 며칠 전부터 차례 음식을 준비하려던 재료가 조금씩 들어차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설에도 집에 갈게. 동현이도 당일에 출근 없대. 잠깐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말을 기다렸던 건 분명 맞았는데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유, 지은아.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요즘 집이 좀 정리가 안 됐어. 냉장고도 하나 바꿔야 하고, 싱크대 밑에 물도 새고. 그러니깐 올해는 호텔 하나 잡아줄게. 좋은 데로 알아볼 테니까 우리 밖에서 만나 밥 먹는 게 어떨까? 제 목소리는 나름대로 침착했고 지은이도 잠시 조용하더니 응,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요, 그날 밤 호텔 예약 앱을 열고 스위트룸 체크인 인원 2명. 그렇게 입력할 때 왠지 모르게 안도했어요. 누가 제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이 집에서 제 숨소리를 덮지 않는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제가 좀 각박하다 할지 몰라요. 며느리도 아닌 사위 하나 들여놓는 걸 못 견딘다고 할지도요. 하지만요, 살다 보면 손님이 아니라 에너지가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위의 웃음소리, 사위의 숨결, 사위의 리듬 자체가 내 삶과 너무 안 맞으면 조용히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그해 명절, 결국 호텔을 예약했어요. 두 사람이 머무는 방 하지만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리. 그걸 아무도 몰랐겠죠. 그해 추석 아침 저는 더 일찍 눈을 떴어요. 명절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던 손길이 바빴는데 이젠 그런 분주함도 없이 조용했죠. 거울 앞에 앉아 간단히 화장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색하지 않게만 웃자. 지은이 앞에서는. 호텔 로비는 생각보다 분주했어요. 저는 다소 낯선 공간 속에서 혼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직접 만든 고운 천 손수건과 아기자기한 도자기 찻잔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로비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왔니? 추석인데 길 많이 막혔지? 아니야. 생각보다 빨리 왔어. 동현 씨가 생각보다 운전을 잘해. 옆에 선 사위는 여전히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장모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호텔이 엄청 잘 어울리세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여긴 뭐든 잘 나오니까 괜찮더라. 식사는 근처 한정식집으로 예약해 두었어요. 정갈한 상차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소란에서 살짝 떨어진 창가 자리. 저는 그나마 이게 덜 불편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식사 도중 사위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장모님 집에 가면 제가 괜히 어색하더라고요.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라도 하면 괜히 패될까봐 손도 못 대겠고, 여긴 딱 좋네요. 그냥 편하고. 지은이가 그 말을 들으며 젓가락질을 멈췄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어요. 그래, 나도 여기가 편한 것 같더라. 차가운 온기에 그 말은 차라리 포근한 침묵으로 남겨졌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내년엔 우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 응,
동현 씨도 엄마가 해주는 잡채 진짜 좋아하고 나도 엄마랑 전 부치는 거 너무 재밌단 말이야. 저는 순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너가 그걸 기억으로 간직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젠 그럴 힘도 마음도 없어. 차라리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덜 서운하고, 덜 복잡하고, 덜 후회스러우니까. 지은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했죠. 가깝다는 건 거리 말고도 지켜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마음을 점점 놓치고 있었구나. 저는 알았어요. 이 거리, 이 호텔이라는 공간은 그저 담백한 차선이 아니라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거리두기라는 걸. 그 해 이후로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가만히 호텔 예약창을 열곤 했어요. 지은이도 이제는 익숙한 듯 묻더라고요. 엄마 올해도 호텔이지. 그래서 대답했죠. 그래, 이번엔 시청 근처로 잡아줄게. 교통도 편하니까. 저는 미안했어요. 딸아이 입가에 번지는 어색한 미소를 보면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죠.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조금씩 담담해지더라고요. 지은이랑 사위랑 셋이서 외식하면서 이게 더 낫지. 장모님도 덜 피곤하시고. 라고 사위가 말하는데 저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돌아와 보니 집안은 다시 조용했어요. 먼지도 발자국도 사람 목소리도 없이 참 고요하게요. 예전엔 외로워질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고요가 차라리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장을 넘기며 햇살을 느끼는 이 시간이 그 누구의 간섭도 방해도 없이 흘러간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지도 않고 사소한 농담에 마음 상할 일도 없고요. 그래, 이게 나답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네요.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공간이에요. 제 호흡,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돌아가는 집.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는 일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지은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죠. 엄마 혹시 우리가 불편해서 그런 거야? 지은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불편하다니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문득 떠오른 거였죠. 불편.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리던지. 사실 동현이가 상처 많이 받았대. 엄마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게 뭐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처를 받았다고. 왜 하필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딸 부부를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이제는 사위가 제 집에 들어갈 자격도 공간도 없다고 느꼈던 걸까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닫고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귀에 붙였어요. 그럼에도 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지만 무엇보다 그날따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제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 같았어요.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나도 동현이랑 얘기할게.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울리는 벨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상처 받았다고. 내가 사위에게 상처를 주었나?
그 물음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처럼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음에도 제 마음속엔 점점 더 짙어지는 공허함과 비어가는 듯한 허전한 감정만이 남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다가 이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냥 어둠 속에 감춰진 채 잠든 척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내내 반복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젠 딸과 사위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가는 고요함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체 모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홀로 그 상처를 감추며 아무 말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 또다시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딸 지은이가 전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호텔 로비에서 바로 만났죠. 그리고 그날은 사위가 오지 않았어요.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엄마 올해도 이렇게 만나는 거야? 지은이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응, 뭐 괜찮겠지. 저는 얼버무렸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지은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 말을 듣고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 편해.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답했죠. 응, 이게 더 나아. 식사는 정말 빨리 끝났어요. 평소엔 나누던 얘기도 웃음도 이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거리감을 느끼며 대화는 짧고 단조로워졌죠. 엄마 잘 지냈지? 지은이 물었어요. 응, 잘 지냈지. 그 대답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위는 어떻게 지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동현이는 잘 지내. 엄마랑 뵙는 건 조금 힘들어 하더라. 힘들어 한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죠. 그냥 뭐 불편하다고 그러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씁쓸해졌어요. 그래, 이제는 불편한 것이 맞는 거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가 없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죠. 그저 시간만 흘러갔고 웃음도 대화도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그냥 각자 자리를 떠나고 다시 저 혼자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보였죠. 그때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이게 더 나아. 나만 조용하면 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혼자라는 익숙함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만큼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는 딸도 사위도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공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제 마음은 조금 더 차분해졌어요. 예전처럼 떠들썩했던 집은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이제는 그 조용한 삶 속에서 나만의 세계를 즐길 준비가 되었어요. 혼자라는 익숙함 속에서 제가 느끼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별일 아닌 듯한 오후였어요. 햇살이 거실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던 그날, 저는 문득 책장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한 장씩 넘기다 그 사진을 마주했죠. 어린 지은이가 웃고 있었어요. 앞니 빠진 채로 해맑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생생했어요. 그 옆에는 저도 있었어요. 젊고 어딘가 촘촘하게 삶을 감싸 안은 표정으로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무 오래돼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제가 지금과는 너무 달라서요. 그땐 정말 시끄러웠지. 안방에서 지은이가 뛰놀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리고 그 소란한 일상 속에서 저는 가끔 조용한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조용함이 너무 길어요. 사진을 덮고 앨범을 다시 책장에 넣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저려왔어요. 괜히 커피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가 멈췄어요. 조명을 하나둘 끄면서 제 마음도 함께 꺼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 조명을 마지막으로 끄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죠. 그런데 제 집 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지은아, 그땐 엄마가 너무 조용하고 싶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내가 뛰어다니던 발소리마저 그립구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꾹 눌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시 돌아온데도 난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집 안에 오래된 후회 하나만 또렷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말해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함께하는 게 꼭 내 집 아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봐요. 고요한 이 집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뒀고 그 거리가 어느새 마음까지 멀게 만들었나 봐요. 다시 돌아간 때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땐 조금 덜 조용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